KBS 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 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세돌 구단과 이동훈 3단 승자조 준결승에서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신구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전기 KBS 바둑왕전 우승자이자 말이 필요 없는 강자죠. 현재 한국 랭킹 3위이고요. 이동훈 3단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영재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동훈 3단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예 기사인데요. 최강의 이세돌 구단을 맞아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준결승 이세돌 구단 KBS 바둑왕전 전기대회 우승자고요. TV바둑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동훈 3단 얼마 전에 있었던 명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이동훈 3단의 승자조 준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올해 KBS 바둑왕전 우승을 시작으로 여름에 벌어졌던 TV바둑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네,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구리 구단을 상대로 10번기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면서 약 9억 원에 이르는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세기의 대결로 불릴 만큼 대단한 대결이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10번기 우승을 포함해서 올해 현재 올라있는 결승에서도 우승을 차지한다면 거의 15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네. 하지만 10번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대단한 업적이지만 네. 이세돌 구단이 다른 세계대회에서의 성적은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의식하는 이세돌 구단도 10번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다른 기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 10번기 우승을 차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세계대회뿐만이 아니라 네. KBS 바둑왕전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대국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세돌 구단이 작년에 좀 부진하다가 KBS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살아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시합뿐만이 아니라 이 바둑 팬들이 원하는 것은 이세돌 구단의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이거든요. 최근에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 바둑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네. 이세돌 구단이 아직까지는 좀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활약하는 신예 기사 중에서는 이동훈 3단이 발군입니다. 네, 초반은 큰 변화 없이 두 선수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초반 포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철주를 내린 모습이고요. 네, 원래 그 전에 네. 백이 좀 더 강력하게 전투바둑으로 이끌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더욱 강력합니다. 네. 붙이고 흙에 넣을 때 그때 이렇게 다가선다면 네. 이건 초반부터 급전이죠. 바로 공격을 하는 모양이 될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만 네. 이세돌 구단이 오늘 대국은 좀 초반에 느긋하게 두려는 생각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두었고요. 그러자 이제 이쪽을 두고 네. 걸쳐서 평범한 포석이 되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좌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됐네요. 네, 여기를 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쪽을 양걸침을 해서 정석 진행이죠.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는 초반부터 급전을 즐겼는데 네. 최근에는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그렇게 강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이동훈 3단의 기풍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국 초반 포석은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에는 중요한 것이 흙의 이 모양과 백의 이 모양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좀 부딪힐 것 같은데요. 어떤 바둑이 진행될지 실전에서 살펴보시죠. 이세돌 구단과 이동훈 3단은 기풍으로도 좀 대조적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확실히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침착했던 이동훈 3단은 수읽기에도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읽기 위주의 전투 바둑이었던 이세돌 구단은 최근의 바둑을 보면 초반은 두텁게 짭니다. 그러면서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세돌 구단이 미래의 한국 바둑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영재 4인방 중에 한 명인 이동훈 3단의 바둑을 혹평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두어서는 이제 1인자가 되기 힘들다. 이제 기풍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명인전 준결승에서는 이동훈 3단이 이세돌 구단을 2대 0으로 눌렀습니다. 준결승전이 3번기로 치러졌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판도 가져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이변이었어요. 사실 이동훈 3단 정도의 실력이라면 한국의 최정상권은 아니지만 분명 한 칼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혹평을 가했던 이동훈 3단이고 또 이세돌 구단의 최근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동훈 3단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리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3단이 입단 당시에는 좀 지나칠 만큼 신예답지 않은 노련함을 갖고 있었죠. 침착한 기풍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네. 수읽기를 가미시켰어요.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는데요. 아마 기풍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또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 다시 활약하는 모습은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이동훈 3단보다 더욱 무서운 바둑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동훈 3단이 얼마 전에 명인전 결승에서 박영훈 구단에게 1대 3으로 패하고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네. 사실 신예 기사에게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라면 아마 이동훈 3단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자신감으로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이동훈 3단, 이세돌 구단, 천하의 이세돌 구단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하지만 또 이미 이겨봤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흙이 두는 수법도 그런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네. 하변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지만 바로 좌상기에서 전투를 걸어가면서 판을 복잡하게 이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이동훈 3단에게선 볼 수 없었던 아주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아직 아래쪽도 불안한 형태인데 판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뭐 한번 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데요. 만약 화면에 보이는 이름이 가려져 있다면 그리고 나서 이 수순을 봤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의 흑번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주 초반에 좌하에 철주를 내렸던 수도 좀 그렇고요. 흑백이 바뀐 듯한 모습인데요. 네, 이동훈 3단이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좌상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도 지금 좀 약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네. 단수를 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부분적으로는 이어야 합니다. 네. 이으면 백도 이곳을 잡아서 묘미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교환이 되는 순간 백은 탄탄해서 뒷맛이 없죠. 흑도 불안하지만 네. 백도 이런 패를 거는 단점이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손을 빼서 이쪽을 젖혀간 것은 네. 아주 적극적인 착상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이세돌 구단인데요. 네, 이쪽을 밀어서 네. 계속 밀어갔고요.
이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지다 보면 네.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동훈 3단이 원하는 것은 전투가 벌어지다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되고 네.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서 강력하게 패를 걸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은 뭐 늘어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늘고 네, 여기서는 젖혔네요. 네. 여기서 끊어서 이 네. 끊은 수는 지금 뭔가 백도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활용을 하고 나서 하나 늘어두고 결국은 뒤에서 단수치고 네. 이쪽에서도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어요. 네. 이 수는 최강수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끊겨 있는데도요. 아마 이 초반부터 이동훈 3단이 적극적으로 두니까 느긋하게 두던 이세돌 구단도 이번에는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을 두니까 당장은 4점은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에 104점이 네. 지금 갖춰져 있죠. 그리고 젖혔고요. 네, 한 칸 띄고 네. 백도 네, 밀어간 데까지. 밀었고요. 흙이 이쪽을 나오면 잡히지 않습니다. 밀어도 네. 늘어서. 그렇다면 안쪽에 104점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그쪽 4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흙 2점과 4점의 수상전, 이런 쪽을 봐야겠습니다. 네. 흑백간에 걸려있는 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갈까요? 하변도 지금 미완성, 좌변의 백도 불안하고요. 끊겨있는 흙도 완벽하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한 바둑이 됐는데요. 네, 지금은 복잡한 바둑이고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과감하게 둘 수 있는 이유가 네. 여차하면 좌변에 104점을 버리더라도 두텁게 싸바를 수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흙 3점이 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넉 점은 요석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요석이죠. 그런데 잘 싸바른다면 네. 그리고 하변에 3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는 백도 둘만 합니다. 그 넉 점 버린 값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물론 그냥 쉽게 버리진 않을 겁니다. 네. 백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래쪽의 흙도 꽤 신경 쓰이는 형태가 돼가는데요. 네. 일단 안쪽에서 꼬부렸어요. 저수는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은 네.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3단이 끝까지 104점을 잡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넘겨주고 중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좌변 백은 넘어가고 흙이 중앙을 잡는 진행인가요?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형태라면 흙의 만족일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중앙 5점을 백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네, 이동훈 3단 오늘 굉장히 사납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질 않습니다. 자, 중앙 형태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떤 처리가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나왔죠. 네. 이수로 이쪽을 틀어 막았다면 백이 바깥쪽을 그냥 간단하게 봉쇄해 보겠습니다. 흙은 4수죠. 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백은 3수입니다. 이거는 백이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동훈 3단이 여기를 막지 않은 것은 이제 바깥쪽에서 활용을 당하고 네. 백이 이렇게 막아야 할지 이렇게 둬야 할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략 활용을 하고
중앙을 밀고요. 네. 이쪽도 아프기 때문에 늘어간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쪽은 잡았지만 더 크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모험이라고 보고 실전에서는 좀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두었고요. 찝고 네, 백도 넘어갈 수는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중앙을 치고 여기 미는 것은 찌르고 단수가 선수니까 돌파당할 수는 없습니다. 백도 받아야 하는데 네. 실전에서는 백이 끊으니까 흑도 깔끔하게 백도를 잡는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쪽 한 점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치받아서 응수를 했는데 여기를 단수 치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이런 바꿔치기가 됐군요.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고 이수도 역시 흑이 젖히면 살기 때문에 네. 강하게 봉쇄하는 한 수고요. 지금 여기를 찌른 형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백의 요석을 잡은 흑이 만족입니다만 네. 하변이 다 들어간다면 그건 백의 성공이죠. 이곳은 잡아봤자 10집이고 뭐 여긴 10집은 훨씬 넘으니까요. 아직 생명력이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둬도 막으면 그냥 살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흐름은 이동훈 3단이 여기 팩감을 키워서 네. 역시 실전에서도 이쪽을 건드렸고요. 지금 하변에 패를 걸어갔습니다. 네. 자체로는 크게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흑이 팩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패를 바탕으로 국면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는 이 패 접전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좌변에서의 공방은 하변 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네요. 역시 두 점을 직접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고요. 6, 7, 자, 아래쪽의 손실을 패를 통해서 흑이 좀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흑이 팩감은 여러 개 마련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좌변 쪽에 팩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백의 확실한 팩감은 중앙 쪽에 한계가 보이고요. 네. 그 외에는 정말 이것만큼은 흑이 받아야 한다 싶은 팩감은 없습니다. 좌상 쪽의 팩감은요? 그쪽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쪽은 흑이 받을 수도 있고 바꿔치기를 결행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좌상도 들어가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하변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홉, 그렇죠. 지금은 근데 역시 이세돌 구단이 좌상기를 쓰긴 했는데 네. 판단이 어렵습니다. 받아주면 계속 받아줘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받으면 앞으로 한 세네 번은 더 받아야 되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해소를 합니다. 자체로 이세돌 구단이 지금 네. 좌상기에 팩감을 쓰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흑이 따낸 자리를 가만히 패를 양보를 해서 그냥 하변에 있는 흑 두 점을 잡는 게 정답이었는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좌변에서 전투가 시작됐지만 결론은 하변과 좌상에서 났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의 국면은 다섯, 좌상기에 흑 여섯, 4점을 백이 잡았기 일곱, 때문에 네. 여덟, 전체적으로 확정가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고요. 대신에 이동훈 3단은 바둑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 두터움을 활용을 해야 지금의 국면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만 보면 백이 좋습니다. 지금도 아래쪽을 바로 건드리고 있는데 그쪽도 백이 상당히 얇아졌죠. 지금 흑 두 점을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살리겠다는 것이 이동훈 3단의 생각이거든요. 네. 주변에 흑돌이 두텁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좌상은 어차피 잡힌 모양이고요. 흙은 엷은 돌들이 없어지는 거네요. 흙은 뭐 전체적으로 하변이 살아가면서 크게 엷은 돌은 없고요. 오히려 두터움을 살려야죠, 바닥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흐름은 이동훈 3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장의 지분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두터움을 활용할 곳이 조금 보입니다. 반면에 백은 현재 집은 많지만 크게 늘어날 곳은 잘 안 보이죠. 지금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둘, 우변에 있는 103점을 넷, 흙이 공격을 하면서 그 우변 쪽 모양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상변 쪽이 조금 애매합니다. 상변에 특히 좌측으로 잡혀있는 흙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백의 모양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 두 군데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흔히 바둑계에서는 97년생 변상일, 98년생 이동훈, 아홉. 99년생 신민준, 2000년생 신진서를 일컬어서 영재 4인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의 활약만 놓고 보면 이동훈 3단이 영재 중에서는 뭐 원톱이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게 변상일 선수인데요. 최근에는 이동훈 선수가 좀 역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최근에 이동훈 3단이 꺾었던 기사들의 몇 면을 보면 네. 여섯, 김지석, 일곱, 최철한, 여덟, 이세돌 아홉. 이런 강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신예 기사들에게 자신감은 꼭 필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동훈 3단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인류 기사들을 만났을 때 신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또 너무 주눅이 들어서 제바둑을 두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신감이 있으면 또 100%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전무인이라는 그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바둑판 앞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만의 바둑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바둑을 둘 수 있는 멘탈을 가진 기사가 바로 이동훈 3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전장은 다시 우변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섯. 이동훈 3단의 부침수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세돌 구단 물론 수가 된다고 보고 반발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뒤로 받아서는 개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뭐 유불리를 떠나서 주도권은 흙이 계속 쥐고 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네. 백도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흙이 쥐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만약 우변에서 백도를 잘 타개낸다면 그때는 역시 확정가에서 앞서는 백도 해볼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에 이어서 우변의 공방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우변 쪽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변으로 다시 흙이 손을 돌렸는데요. 여기서 보통은 네. 백이 이제 뒤로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응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흙이 여기를 늘면 백은 다음에 이 젖히는 것이 매우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형태를 정돈해야 합니다. 네. 그때 흙이 한 번 더 여기를 가면요. 네. 생각지 않았던 집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 집이네요. 이건 흙이 확정가에서도 앞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의 반발은 당연한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흙도 물론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 치는 것은 네. 늘고 끝까지 흙을 잡으러 갈 때 여기를 밀어서 네. 이거는 백도 쉽지 않습니다. 막아도 양단수가 되고 네. 후퇴하자니 바로 2점이 잡히고요. 실전에 이 젖힌수가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하나를 먼저 젖혀두고 단수 치는 방향을 바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젖혀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교환이 없다면 막고 이을 때 그때 흙이 넘어갔을 때 지금 끊으면 흙은 이렇게 받아주질 않거든요. 네. 당연히 여기를 잇고 백의 한 점을 살릴 때 여기를 막아서 이건 백의 한 수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미리 이곳을 네. 젖히는 교환을 해둔 겁니다. 해두고 단수 치고 막으니까 이 부분적으로는 2점이 탈출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단수를 쳐줬고요. 네, 끊고 네. 잡았고요. 이건 우변에서 전투가 복잡해지네요. 네. 네, 젖히고 한 칸을 띄었는데 네. 위쪽으로 뛰었나요? 아, 네. 이제 흙이 노리는 것은 이곳의 단점과 이곳에 끊어서 넘어가는 수단인데 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은 끊어봤자 네. 밑으로 계속 기어서 이건 흙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흙만 잡힌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으면 끊어집니다. 이제 늘고 백이 늘어서 네. 이 흙이 다 잡히거든요. 실전도 백이 바로 제압을 했는데요. 네, 호구를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동호 3단이 지금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끊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뭐 이런 쪽을 젖혀서 막는 것은 단수치고 패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백도를 괴롭히면서 이 패를 이용하는 그런 식의 작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훈 3단도 순순히 우변을 내줄 수는 없겠죠. 어떤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단수를 쳤는데요. 아, 그 교환은 약간 네. 아까운데요. 좀 맛을 없애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교환은 이동호 3단이 네.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가만히 놔둔다고 해도 둘, 백이 건드릴 자리가 아니었는데 넷, 나중에 흙이 다섯, 반대쪽에서 여섯, 일선 젖히는 일곱, 뒷맛을 여덟, 없앴거든요. 아홉, 이동훈 3단이 흐름이 좋았는데 우변에서는 약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의 반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는데요. 이 정도면 백이 아주 자리를 잘 잡았죠? 네. 마지막 애초에 이동훈 3단이 셋, 우변에 붙여간 수가 약간 무리였던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이세돌 구단이 여덟, 적절히 아홉. 응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좌변을 건드리고는 마지막. 있지만 그쪽의 하나, 흙돌은 둘, 안에서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동훈 3단 결국 우변은 포기를 했죠. 네. 대신에 바깥쪽을 좀 막겠다는 뜻인데요. 글쎄요. 그래도 우변 쪽에서의 피해는 큽니다. 네. 마지막 하나, 지금 흙이 입은 결정적인 피해는 아래쪽, 우하 쪽에서 우변에 이르는 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백이 돌파를 해내면서 그 부분은 큰 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백집이 좀 붙었고요. 네. 그러면서 흙이 얻은 것은 중앙인데 지금 네. 중앙은 당장 큰 집이 날 자리는 아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동훈 셋, 3단이 좋았던 넷, 흐름에서 국면이 다섯, 요동치기 여섯, 시작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우변을 짚짓기는 좀 힘들어졌고요. 네. 이동훈 3단 뭐 대국 자세 항상 침착한데요. 지금 국면을 봤을 때는 이동훈 3단이 내면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네. 겉모습에서는 전혀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셋, 그것이 이동훈 3단의 장점이죠. 여섯, 이 초반에 좋은 일곱, 출발을 했다가 여덟. 지금은 다 따라잡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흑은 이제 뭐 우변 짚짓기는 어차피 힘들어졌고 중앙을 키워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중앙을 키우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두고 있는 그쪽의 모양을 이용해서 네. 좌상 쪽이나 상변 쪽으로 그 흑한 점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백의 두터움이 아닌 건가요? 지금은 한 점을 움직이면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마지막.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교환을 하나 하고요. 서로 조금씩 득을 본 형태가 됐는데요. 자, 좌상과 우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이쪽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선수 네. 교환이고 사실은 백도 조금 찜찜한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전에는 이곳을 이었는데요. 이수도 아주 기묘한 한 수예요. 이런 곳을 찌르면 네. 바로 수가 납니다. 이때는 흑이 여기를 먹여쳐서 네. 조금 고급 사활일 수 있는데요. 흑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물론 백이 네. 끝까지 잡으러 간다면 여기를 두고 먹여칠 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서 잡으러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여기를 따내고 치중 가고 이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기에는 이 부분이 허전하죠. 바깥쪽이 튼튼할 때는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네. 부분적으로는 약간 뒷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받은 것은 정수이고요. 네. 대신에 흑이 지금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선수 자리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잇는 것도 그럼 치중을 가야죠. 이수가 선수라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볼 때 네. 흑이 이 한 점을 움직이면 백도의 전체가 나중에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우변의 교환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다시 네, 여기를 움직였죠. 네, 이제 한 점을 움직였네요. 아, 여기서까지 이세돌 구단이 버팁니까? 글쎄요, 일감은 지금 장면에서는 백이 이 정도로 붙이는 것이 일감으로 보였는데 네. 붙이면 흑이 이곳을 넘거나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고요. 네. 이 부분에서 득을 보긴 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지금도 아직은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양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차단을 해갔어요.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여기를 잇는 것이 선수라고 보면요. 지금 실전의 진행이 네, 이렇게 패가 되는 진행인데 네. 나중에 이쪽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흑이 이쪽으로 나중에 나왔을 때 네. 한 번 더 끊는다면 뭐 백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많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바깥쪽에 흑이 두텁습니다. 부분적인 정수는 그래도 참는 것이 정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세돌 구단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변 쪽을 하나 교환을 해뒀고요. 네, 지금 이곳에 네. 패를 따내니까 패감으로 이곳을 썼고요. 네. 결국 이바둑은 지금 패감은 백이 별로 없거든요. 흑은 이쪽도 있고 여기도 패감이 있으니까 이세돌 구단이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여길 나왔네요. 네. 아무튼 이제는 우변 쪽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변이 최대의 승부처로 떠오르겠습니다. 네. 자, 상변에서 다시 한번 국면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흙을 깔끔하게 제압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신경 쓰이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변에서 백이 중앙으로 진출할 때 그 중앙의 흙의 마지막. 두터움이 말을 하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이 흐름은 조금 묘하네요. 저는 그 전에 흙이 좋긴 했지만 우변에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동훈 3단이 크게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 분위기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집을 세워보면 또 그렇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주도권도 흑에게 있지 않나요? 여섯, 일곱. 일단 상변 싸움이 최대의 승부처인데 네. 그쪽에서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외로 흙집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럼 셋,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여섯. 백보다는 흑이 두기 편한 바둑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좀 버텨가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만 세어보면 역시나 이세돌 구단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왠지 느낌이 마지막 흙이 두터움이 말을 할 것 같은 바둑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일단 패가 좀 결론이 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래도 전체 국면을 봤을 때에는 바둑이 흙이 두텁기 때문에 저 패를 백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결국 구태를 한다면 그냥 뒤쪽으로 젖히는 정도인데 이세돌 구단이 계속 버티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그냥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 국면이죠. 뭐 그만큼 대가를 얻어야 될 텐데요. 그럴 만한 곳이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좌상까지 끊어서 바둑은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상변 형태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동훈 3단이 이쪽을 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수가 네. 선수입니다. 이쪽에 있는 백도를 가일수를 하지 않으면 흙이 여기를 막아갑니다. 네. 백이 흙을 잡는 수는 딱 한 수밖에 없죠. 치중을 가야 하는데요. 네. 그때 여기를 이렇게 늘면은 아, 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 오궁은 네. 보통 8수라고 하는데 치중부터 8수니까 네. 안쪽이 7수고요. 여기까지 하면 8수입니다. 그럼 백이 막는 순간 이제 7수가 되는데 네. 백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5수밖에 안 됩니다. 이건 백이 다 잡혔죠. 네. 뭐 백도 여유 없이 바로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네, 이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 네. 교환을 하고 받았나요? 실전에서 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상변으로 다가가서요. 네, 지금 급소를 갔습니다. 네. 이제는 집을 봐야겠습니다. 이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흙집은 이곳이 10집, 15, 25, 50, 대략 집만 봐도 한 70집 정도 납니다. 네. 흙은 70집이고요. 백집은
이곳이 다 해서 45집 정도 되고요. 55, 거의 다 가일수를 해야 하는 쪽이거든요. 여기를 한 점을 잡고 산다고 해도 한 60집 정도? 그러면 흙이 집으로도 부족할 게 없네요. 그렇네요. 지금 이 네. 국면은 여기서 흙이 집으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이 부분을 움직여서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집으로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흙이 네. 이 정도 깨졌는데 여기를 얻었고 다 조여 붙였고 다시 급소를 가서 공격을 가니까 네. 지금 이동훈 3단이 우세합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버텨갈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은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백이 흔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흔들 곳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흙이 워낙 바둑이 두텁습니다. 네. 좌상과 우변에 잡혀있는 모양을 제외하면 이게 어디 하나 신경 쓰이는 곳이 없어요. 마지막 마무리 이세돌 구단 흔들기의 달인이라지만 지금은 좀 막막한 기분 들 것 같은데요. 여덟. 사실은 지금부터가 흐름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세돌 구단은 흔들기의 달인이고요. 이동훈 3단은 지켜내기의 달인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달인끼리 만났습니다. 네. 그쪽도 전부 흙이 조여 붙이는 것이 선수네요. 결국 다 놓고 따야 되고요. 네, 다 놓고 따야 되고 뒤쪽이 전부 선수라면 네. 지금 상변에서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흙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흙돌이 바깥쪽에 전부 조여 붙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 102점을 하나, 허용하더라도 안전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얼마 전에 명인전 준결승에서 이동훈 3단에게 패했기 때문에 네. 이 대국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을 텐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이동훈 3단이 오히려 이세돌 구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의 권리도 백보다는 아무래도 흙에게 더 있겠죠? 그렇죠. 두텀은 흙 쪽에 있긴 합니다. 저는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 어디서 흔들어 갈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마지막 지금은 네. 국면의 흐름이 이세돌 구단이 흔들어 가기보다는 이동훈 3단이 흔들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네. 그 정도로 흙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또 없는 것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없는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사죠. 네. 일단은 상변의 백도를 빨리 우측과 연결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반격을 노려야 합니다. 마지막 물론 이 바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봐도 이동훈 3단이 왜 최근에 여덟, 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네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네.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동훈 3단 정말 두고 싶은 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예 기사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이세돌 구단 같은 초일류 기사를 만나게 되면 약간 주눅 들고 얼게 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셋, 최근의 신예 강자들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일곱,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네. 뚝뚝 묻어납니다. 오히려 이런 정상급 초일류 기사들이 더 부담을 갖죠. 그리고 이제는 신예가 정상에게 승리를 하는 게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지만 또 큰 무대에서의 승리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일곱. 그래서 이동훈 3단 이세돌 구단 이 명인전에서 준결승에서 이겼을 때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요. 네. 신예 기사 중에서 이세돌 구단을 단판으로 이긴 기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번기 승부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기사는 네. 거의 없거든요. 둘, 그걸 이동훈 3단이 해냈으니까 앞으로가 넷,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깊게 들어올 수도 없네요. 당장 연결이 시급하고요. 지금은 그리고 선수를 잡은 쪽이 네. 중앙을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우변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아, 흑백 간에 네. 우변으로 바로 가겠군요. 중앙은 지금 네. 위쪽도 터져 있고 아래쪽도 터져 있어서 네. 집이 날 형태는 거의 아닙니다. 셋, 우변은 흙이 모양을 갖춘다면 여섯,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나요? 여덟. 흙이 먼저 둔다면 2선을 내려서겠죠. 네. 백이 둔다면요? 백이 둔다면 안으로 3선으로 침입을 가고요. 네. 네, 지금 백이 두는 저런 수들이 백도를 가일수하지 않고 선수를 뽑고 우변을 먼저 가기 위해서 이세돌 구단이 두는 수들입니다. 아직까진 중앙에 끊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쪽을 지키지 않고 넷, 우변으로 가기 위해 다섯, 먼저 흙의 모양을 건드려 봅니다. 여덟.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백이 네. 좀 위험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전체 대마가요? 네. 넷, 다섯, 여섯, 손을 빼기는 쉽진 일곱, 않습니다. 여덟, 아홉. 아예 먼저 손을 돌리네요. 이동훈 3단이 먼저 가는군요. 어차피 상변은 그냥 끝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동훈 3단 발빠르게 큰 자리 차지했는데요. 현재 형세는 어떨까요? 네. 네, 그 전에 이곳을 두고 네. 받을 때 이제 치중을 가고 나서 네. 여기를 이었습니다. 받으란 얘기죠? 네. 그리고 받아도 사실은 네. 백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 흙이 여기를 두면요. 네.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메우는 것도 전부 선수입니다. 네. 백이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끊어가면 안에서 백이 여기는 어차피 따내봤자 흙이 패로 버티니까 네. 있는 것은 이어서 다 잡히죠. 여기를 둬도 따내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네. 돌이 아닌데도 이세돌 구단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니까 일단은 네. 버틴 겁니다. 뭐 어쨌든 손을 빼고 이 자리 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손을 빼서 네. 이쪽을 두었고요. 지금 이런 교환은 다 없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애초에 손을 뺐다면 흙이 여기를 잇고 끊어가면 다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긴 받되 최대한 버티면서 받은 의미가 있고요. 먼저 이쪽을 갔고요. 네. 하지만 흙이 먼저 이곳을 차지해서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결정타로 보입니다. 우변집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전에 여기를 갔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의 독수인데 너무 깊은데요. 네, 이 수는 사실은 무리죠. 네. 이런 수는 통하는 수는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이 워낙 형세가 불리하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강하게 간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끊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끊는 수를 없애기 위해 이제 이으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방비를 했고요. 먼저 여기를 이제 교환을 하고 네. 붙일 때 끊어왔습니다. 네, 끊었나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 한 점도 사실은 좀 위치가 애매해졌죠. 네. 계속해서 이동훈 3단의 페이스입니다. 네. 자, 이동훈 3단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수순 지켜보시죠. 5, 6, 7. 국면이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세돌 구단의 마음도 좀 급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반면 10집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셋, 넷, 이세돌 구단이 뭔가 힘을 여섯, 써보려고 해도 일곱, 쓸 자리가 여덟,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사실 상대의 약한 모양이 있어야 좀 흔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핵이 너무 두텁고요. 백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하변에서는 좀 득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는 좋은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단지 그 자리, 흙이 따낸 자리를 백이 받지 않고 지금 하변을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손 뺀 만큼 백이 조금 위험한 돌이 될 수는 있죠. 어쨌든 이세돌 구단이 평범하게 가서는 지금 역전이 힘들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처절하게 버티는 마지막. 흐름입니다. 하나, 둘, 집도 부족하고 사활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대마도 있고요. 백이 굉장히 바쁜 국면인데요. 둘, 셋, 넷, 5, 6. 게다가 또 중앙에 외로운 한 점까지 있어요. 이세돌 구단이 예전보다는 최근에 패점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에게 당하는 모습은 오랜만이네요. 그만큼 이동훈 3단이 명국을 보여주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우변 접전에서 약간 여덟. 흔들리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네.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뭐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좀 유리하더라도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둑은 이동훈 3단 꽤 승리가 유력할 것 같아요. 일단 두는 이 흐름이나 마지막. 수법에서 안정감이 묻어나고 있고요. 네. 넷, 그리고 5, 흔히 말하는 여섯, 사고가 일곱, 날 만한 곳이 여덟, 별로 없죠. 아홉.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훈 3단 오늘 대국에서는 전성기의 이창호 구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동훈 3단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내용은 다섯, 침착하진 여섯. 않았어요. 아주 화려했죠. 네.
수읽기 윗주의 바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대국에서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은 이 전체를 보는 시야입니다. 부분 접전에서는 이동우 3단이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전체를 보는 시야를 통해서 그 부분전의 손해가 결코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부분을 높이 사고 다섯, 싶고, 여섯, 사실 일곱, 여덟. 어릴 때부터 주목을 끌었던 이 영재 이동우 3단은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되긴 됐어요. 이동우 3단이 국내에서는 신의 탑이라고, 그 나이 또래에선 탑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동우 3단과 비슷한 또래의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국내에도 99년생, 2000년생 기사가 여러 명 또 생겨났거든요. 이동우 3단도 후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재라는 마지막 수식어로 하나, 뭔가 봐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네, 실제로 넷, 다섯, 국내도 물론이고 여섯, 이 중국의 한 살 위죠. 아홉. 커지에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네. 97년생이 결승에 올라 있고요. 또 이동우 3단과 동갑내기인 중국의 시에어라오 3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세계대회 4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활약을 이동우 3단에게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성장세와 오늘의 바둑으로 봐서는 곧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은 계속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오히려 그 중앙을 뭐 노골적으로 잡아도 흙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네. 그보다는 우변 쪽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면서 하나, 서서히 중앙을 키워갈 가능성이 셋, 높아 보여요. 넷, 다섯, 여섯, 제가 흙이라면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홉. 우변에 획을 잡고 있는 백돌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잡힐 돌은 아니고 네. 상중앙 쪽에 패로 연결하는 수단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쪽을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집인하는 흐름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반대쪽으로 붙이면 연결이 쉬웠는데 네. 확실히 이세돌 구단 지금은 불리함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네. 평범한 다섯, 길로는 갈 수 없는 국면이고요. 여덟. 좀 무리 같아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백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동훈 3단이 많이 우세한 가운데 중반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0번기 승리를 거둔 직후에 네.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마지막. 따라서 10번기의 가치와 평가가 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셋, 이야기를 해서 넷, 사실은 그래서 다섯, 이세돌 구단의 여섯, 일곱, 그 활약에 여덟,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홉.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세돌 구단 약간 부진한 느낌을 주곤 있습니다. 삼성화재배에서 탈락을 했고 명인전에서도 탈락을 했고요.
레츠런 파크배 결승에 올라가긴 했지만 네. 이세돌 구단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2014년은 조금 부진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사실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여섯, 이세돌 구단이 한국 랭킹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바둑계의 실질적인 에이스는 이세돌 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한국 바둑계에는 3톱 체제 같아요.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이 세 선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김지석 구단 마지막.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죠. 네, 셋, 최근에 연속 세계대회 다섯, 결승에 올라 있고요. 여섯, 네. 일곱. 물론 아직까지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구단의 이 상승 일로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바둑 팬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예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면 이번 세계대회에서 누가 우승을 해주나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해졌어요. 네, 많이 덜해졌죠. 네. 거기까지 뛰고 버티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해결해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국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 바쁘죠, 백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팩감을 이제 지금 썼죠. 그 전에 여기를 따낸 장면인데요. 네. 사실 여기를 치받으면서 백이 끊어졌습니다. 네. 그 전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백이 너무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이 대마가 패에 걸리게 되었는데 네. 여기를 따내니까 이동훈 3단이 많이 앞선다고 보고 그냥 백도를 살려주겠다. 이 정도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 거기까지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버텼고 네. 따내서 지금 계속 패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패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패를 이동훈 3단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득을 보면 되는 국면이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바둑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네. 바둑을 흑이 역전당한 일은 웬만해선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동훈 3단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무리 수순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차이가 미세하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은 10집보다 15집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불리함을 의식하고 계속 버티다가 또 이동훈 3단의 완벽한 방어에 막혀서 오히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중앙 정도, 그 외에는 거의 경계선이 결정이 됐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괴로운 것이 저 패를 이긴다고 해도 네. 백은 거의 공배 같은 곳을 연결하는 형태니까요. 크게 얻는 것도 마지막. 없고 하나, 둘,
셋, 부담은 넷, 다섯, 백은 크고 흑은 여섯, 부담이 없고 일곱, 여러모로 괴롭습니다. 뭐 흑은 그야말로 안전하게만 처리하면 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묘한 타이밍에 단수를 쳤는데 네. 이제 저런 것도 상대를 현혹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세돌 구단은 셋, 약간 무리더라도 네. 계속 상대로 하여금 반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끊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팩감입니다만 네. 지금 저 자리 백이 끄는 자리 한 칸 위를 흑이 이어서 받는다면 마지막 그때는 하나, 아예 백이 둘, 애초에 단수 쳤던 부분 셋, 두 점을 따내고 버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동훈 3단이 지금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에서는 네.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백이 좀 득을 받는데요. 하지만 점점 백의 패감은 떨어져가고 네. 부담이 되는 패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패도 버텨야 하고 집으로도 마지막 차이를 좁혀야 되니까요.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이동훈 3단이 승리를 향한 9분 능선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명인전 준결승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마지막 이동훈 3단에게 하나, 발목을 잡혔었는데요. 셋, 오늘이 넷, 아주 좋은 서력의 다섯,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동훈 3단이 너무 완벽하게 판을 이끌고 있고요. 네. 오늘 대국은 제가 보기에는 33기 바둑왕전 최고의 명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칭찬에 인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극찬을 쏟아내네요. 네, 그런데 오늘 바둑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표현을 안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동훈 3단이 정말 잘 둔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초반의 포석 단계에서부터 여덟, 하변의 패를 결정짓지 않고 좌상기 전투를 걸어간 그 기세, 그것도 대단했고요. 네. 그 이후에 우변에서의 약간의 실수를 상변에서 만회하는 모습, 오늘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정말 정확합니다. 강약 조절도 좋았고 마지막 전체를 보는 셋, 넷, 전체를 운영해가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늘 대국에서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동훈 3단이 갓 입단했을 무렵에 그때도 이미 침착성이나 개가 이런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훈 3단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마지막 기세나 수읽기 이제 그런 점을 많이 보완했다는 셋, 것을 오늘 대국을 넷,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동훈 3단도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시간 참 힘들었어요. 약 1년이 지나도록 이동훈 3단이 성적이 네.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연패에도 굉장히 빈번했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번은 다섯, 대국에서 패하고 여섯,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로 스튜디오를 뛰쳐나간 적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기사인데 정말 이를 악물고 칼을 제대로 갈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실 시련 없이 초일류로 성장하기는 어렵죠. 5, 6, 이세돌 구단도 네. 예전에 2003년에 첫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에 네. 그 후 약 1, 2년 동안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랬었나요? 물론 그 기대치가 네.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세돌 구단 본인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본인은 그때를 굉장히 암울했던 둘, 시기로 기억하고 셋. 있더라고요. 네. 5, 6, 7, 8, 9. 자, 패는 결국 100이 이어갔는데 문제는 패가 아니죠. 네. 지금은 패를 해소하긴 했지만 패감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둘, 중앙을 자세히 셋, 보시면 넷, 104점이 다섯, 떨어지는 뒷맛이 여섯. 남았어요. 바로 두어가죠. 이세돌 구단이 버티긴 했는데 크게 득을 본 것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았고 네. 게다가 국면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흙의 모든 형태들이 정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는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장 끝내기죠.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마지막 하나, 이동훈 3단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5, 네. 6, 이번 KBS 바둑왕전 8, 최대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대국 전만 해도 좋은 기세로 계속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실제로 이동훈 3단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이동훈 3단이 처음 KBS 바둑왕전 본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랭킹이 한 25위 정도였고요. 네. 그 후에 쭉 치고 올라왔지만 지금도 1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 그리고 최근에 다른 기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리고 얼마 전 95년생 나현 5단이 본격 기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약간씩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동훈 3단이 동참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강자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지 네.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하지만 KBS 바둑왕전 우승까지는 참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많습니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패한다면 패자주로 밀리긴 하지만 마지막.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네, 둘, 이세돌 구단 넷, 전기 KBS 바둑왕전 우승자죠. 저력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대국에서 패하고 패자조로 밀려난다고 해도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마지막 네, 이제는 장 끝내기만 남았는데요. 셋, 넷, 5, 차이는 여섯,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7,
뭐 두 선수의 사석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패도 참 많이 했고 이 바둑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석입니다. 대부분 패 공방은 이세돌 구단이 분리를 의식하고 버티면서 벌어진 패싸움이었는데 네, 이 패싸움은 바둑에서 가장 복잡한 변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변화를 이동훈 3단이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세돌 구단이 항복을 했군요. 네, 이세돌 구단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네. 상변 쪽 접전이었는데요. 네, 이동훈 3단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하고 승자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세돌 구단 여러 각도에서 비틀어 봤는데 역전까지 이르지는 못했네요. 이 시간이 지나도 참 기억이 남는 바둑이 있는데 이동훈 3단에게는 오늘 바둑이 그런 기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강의 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특히나 중반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흔들어 올 때 그때 그것을 방어하는 능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동훈 3단이 좋은 기세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